안녕하십니까. 김광수의 더 파이팅입니다. 자, 조금 최근에 해외 증시가 조금 안정을 취하고 있죠. 역시 유럽의 부분,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을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했던 유럽 시장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의 해결,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아직 멀었죠. 어느 정도 해결 가닥을 잡으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성을 하고 있고요. 뭐 이로 인해서 조금 원달러라든지 이런 환율 시장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의 강세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이야기죠. 원달러 차트 같은 경우도 우리 제가 자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1차 상승을 쭉 올라가 놓고 지금 위에서 약간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환율이 여전히 달러의 강세가 좀 더 진행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주식 시장을 많이 급락을 시켰던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급락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전히 현재의 장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현재의 장세로 봤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1750, 1800을 소화하는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차트를 조금 보면서요.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율 차트를 가지고 제가 좀 같이 보도록 하죠. 환율 차트가 실제로 지금 어떤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지를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의 부분과 그리고 바로 우리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이죠. 자, 1년 지금 원 달러 환율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추세선 라인을 그렇죠? 추세선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했던 것입니다. 추세선 라인을 돌파했는데 지금 이제 요게 현재 머물고 있죠.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 시세가 그렇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있죠. 옆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만큼 아직도 달러가 아직도 강세 흐름이 아직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게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시세가 막 빠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고 난 뒤에 옆으로 긴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아직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부분 또 하나는 해결됐습니다만은 또 여전히 아직도 달러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자, 해외 차트 제가 또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차트 중에서 저 미국 차트를 조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요. 나스닥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각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각이 안 좋습니다. 각도가 어떻습니까? 떨어질 때는 강하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은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추세 라인을 꺼보게 되면요. 추세 라인을 꺼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자, 요런 라인의 추세 라인을 형성되고 있는데 이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고점을 조금씩 갱신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에 주식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역시 갱신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바로 이게 60일선이죠. 60일선에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저점을 잘하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의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전보다도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역시 그 유로의 부분이 해결됐다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급락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만 급락을 하는 것은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기라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은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차트도 같이 이번에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차트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국내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차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현재 우리가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769까지 올랐죠. 요 라인이 1750포인트 라인입니다. 요 라인인데요. 요 라인 위로 지금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750포인트의 이 자리가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을 빨리 강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로가 1800포인트의 어떤 20일 이동 평균선이죠. 20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하방향을 끌고 있기 때문에 역시 1750과 1800 사이의 저항권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이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게 되면 급등을 하기보다는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급등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유럽의 부분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은 있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주식이 또 밑에 바닥에서 종목에 따라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징후죠.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미국의 차트라든지 국내의 차트 또 원달러 환율의 추이 이런 거 봤을 때 여전히 아직도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주가의 급락은 좀 어떤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은 많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위스크를 갈려야 돼. 이스크를 갈려야 돼.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업종 대표주에 한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아주 핵심적인 종목만 대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종목까지 학대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 업종 대표주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삼성전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밑에가 라인이 지금 안 보이네요. 예. 자, 삼성전자가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차트를 다시 조금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은 추세선 라인을 쭉 꺼보시라고 그랬죠. 추세선 라인을 꺼보시게 되면은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추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85만 원이 어떻습니까? 역시 요게야 우리 하락 추세대 채널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85만 원의 저항권이 있겠고요. 밑에는 한 74, 5만 원 정도, 75만 원 정도의 지지권이 있습니다. 현재 막 85만 원 정도까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는 뭐 저항권에 부딪혔다 이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수급이 더 나아지 가지고 뭐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조금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죠. 삼성전자 추세대 라인까지 현재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종목 현대차를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 한번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가가 18만원에서 한 22만원까지 박스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유지되어 있고, 역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의 상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시간을 빌어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중심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두 종목은 차트가 살아있어요. 차트가 살아있고, 또, 수급들도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매매를 한다면은 크게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아직 주변주로 학대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핵심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신다면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혹시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종목 LG화학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자, LG화학을 같이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LG화학은 또 우리가 화학주의 업종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힘이 좀 빠지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몇 개의 종목에 집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시장 전체 대한민국 시장을 외국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관심 있는 업종 대표주
이게 되면 관심을 갖고 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종목은 좀 강하게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는 그런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도에서 또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쭉 또 밀려버리죠. 밀려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차트상 보시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양봉.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양봉을 일단 주가가 잠시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는데, 깨고 내려가는 건 관계없습니다. 깨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 양봉은 참 좋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0선을 빨리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야만이,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제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G화학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수급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하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매는 조금 이따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삼성전자, 현대차, 또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조금, 외국인들이 조금 매매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 LG 디스플레이도 좀 그렇죠. 그런 쪽의 종목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와, 그리고 IT, 이런 쪽으로 조금, 매매를 하신다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2달간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8,600억 정도 이익이 났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통 1년에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의 돈을 이제 선물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개인과 증권회사에서 손실이 좀 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2달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8,600억을 벌었다면 굉장히 크게 버는 겁니다. 근데 증권회사가 한 6천억 정도 돈을 잃고 개인들이 한 2,600억 돈을 이제 잃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따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 아무리 수출한들, 반도체 아무리 수출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물 시장에서 돈 다 뺏기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사실 돈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는 국부유출입니다. 국부유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셔서 돈을 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의 길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 워낙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 자동차 수출하는데 얼마 남겠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2달간 8,600을 날려버리면 이게 정신없죠. 매년 이렇게 돈을 날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선물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일봉이라든지 주봉 또는 당일 매매를 봤을 때 매수냐 매도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잠깐 분석해가지고 한 방향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오늘 매수라고 한다면은 좋은 가격대 올 때까지 절대 기다려야 되지 불리한 가격대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샀다 팔았다 단타 매매 하다 보면은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흔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포지션은 자꾸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결정의 순간이면 갖고 가야 됩니다.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라든지 이 기관들이 막 흔들다 보면은 주가가 1차로 좀 빠질 때는 우리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빠질 때는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빠지게 되다 보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식이란 거 어떻습니까? 처음에 1차로 조금 빠질 때는 우리가 빠지다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두 번째는 굉장히 크게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 포지션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버티지 못해요. 야, 이거 정말 이제는 오늘 굉장히 급락하는 갑다. 굉장히 폭락하는 갑다 해가지고 갖고 있는 물건을 결국 다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 흔듭니다. 마찬가지 주가 올라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주가 많이 올라가놓고 마지막에 쫙 밀어버리죠. 마치 더 폭등할 것처럼 해놓고 다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꾸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이나 두 번의 기회로서 매매를 해야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계속적으로 외국인을 흔들면서 다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유리한 위치 유리한 가격대가 아니면 매매를 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선물에서 돈을 안 잃고 정말 애국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우리가 월요일까지 연휴가 들어가겠습니다. 연휴가 들어가겠고요.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틈이 난다면은 조금씩 주식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욱더 열심히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